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사 하나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기사는 지난 시간에 제가 기사를 이제 고를 때 이 내용도 좋아서 이 내용도 같이 할까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같이 얘기를 못했던 그런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고요. 2021년 4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교육감 받아쓰기도 못 보게 해. 담임도 애들 수준 몰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육 현장에 민낯이 좀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왜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사교육에 의존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공교육은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민낯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좀 비판을 해보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교육의 다시 위상도 높아지고 또 전문성도 높아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시 교육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대학 입시에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에 대한 풍토를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볼까요? 코로나발 기초학력 붕괴. 이 상편이 또 있었나 봐요. 학교도 담임교사도 애들 수준 몰라 진단도 없이 뭘 하겠나 현장선 분통. 그 다음에 진단 없는 처방에 2번 오는 학교 현장. 초등학교 일부 교육단체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조차 줄 세우기라고 반발. 예전엔 기초학력도 보고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육감들이 나서서 선생님한테 초일 받아쓰기 일기 쓰기 다 금지시켜. 선생님이야 그냥 편안해 안 하고 말지 하는 건. 학교나 교사에겐 묻지도 않고 동의어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제 협력교사 배치. 막상 보니 같은 반에서 수업하기 쉽지 않음. 요즘에 협력교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정교사 자격증이라든지, 정교사 자격증, 그러니까 중등 정교사 자격증이라든지, 이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고, 뭐 시간당 한 22,000원 꼴인 것 같아요. 22,000원 꼴에 그 반에 들어가서 이제 주 담임 선생님이 있고 부 담임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어떤 그 사이트에서는, 어떤 그런 카페에서는 이게 되게 꿀알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별로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닌가, 되게 이게 비판받을 만한 거리들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계속 보면 가뜩이나 과밀학급의 협력교사까지 오니 더 정신없어. 교장까지 하고 퇴직하신 분이 협력교사로 뒤에 서 계시니 매 수업이 공개 수업처럼 느껴지기도. 그래서 이런 건 좀 문제네요. 기존에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협력교사를 왜 중등 정교사 자격증에 유치원 이 사람들의 되게 국한해서 뽑을까? 이게 현직에서 이미 그 교사를 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뒤에 서 계시면 기존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뭘 시키기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수업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좀 당연하겠죠.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누구나 그렇겠죠. 그냥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참관하는 것과 기존에 수업 교사였던 분이 와서 뒤에 서 계시는 거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하는 참관 수업은 나 이렇게 수업을 아이들 신경 써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아주 참된 긍정적인 현장이지만,
과거 이제 퇴직 교사가 이제 교사의 현장에 있는 거는 이거는 감시죠, 감시. 감시이면서 평가받게 되지 않는데 이름은 협력교사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 고른 게 아닌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학력은 담임이 꾸준히 개별 교육해야만 잡을 수 있음. 기간 단기 처발에 될 일이 아님. 되게 지금 이 기사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난 기사들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현장을 제대로 반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학교 보면 시도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가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이다. 초1부터 중1까지 계속 시험이 없으니 학력 점검 기회 자체가 없어 교사들은 아무 평가 기록 없이 중2를 받는다. 되게 공감되는 말들이 있네요. 학교에 남아 공부시키려고 해도 본인과 학부모가 동일하지 않으면 교사에겐 권한이 없다. 되게 이 기사와 정말로 저 보면서 정말 이거 여러분들과 정말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니까 아시겠죠.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는 거, 줄 세우기다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데, 자, 이거는 사실 학부모님들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시험이 줄 세우기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어머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결국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 있는데 이 사교육은 사실 돈입니다. 비용이 발생해요. 학교에서 하면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요. 어차피 학부모님도 줄 세우게 하려고 사교육에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학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왜 안 좋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학부모고 그리고 사교육을 보낼 비용이 없다면 혹은 사교육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라면 학교에서 학교평가, 이 단원평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고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가 이런 것 좀 부족하니까 집에서 이런 부분을 더 시켜야 되겠다라는 힌트를 얻기도 하고요. 어차피 사교육에 보내실 거라면 학교에서 하는 이런 시험 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의기소침해질까봐? 근데 이게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걱정인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의기소침해지는 거 초등학교 때만 겪습니까? 중학교 때 겪죠. 고등학교 때 겪죠. 그 다음에 또 언제 겪죠? 대학교 때 겪죠. 그리고 언제 강하게 겪습니까? 네,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겪어요. 이 의기소침은 언제까지도 계속 겪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극복하느냐, 극복할 수 없느냐, 이 두 가지의 난제를 가지고 나의 자아를 성숙하게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키포인트지, 내가 지금 아이를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다닌다라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이한테 오히려 피해예요. 아이한테 굉장히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움을 줬는데 너는 왜 나를 인정 안 하느냐? 잘못된 이정표를 주셨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좀 흥분했나요? 네. 그래서 한번 계속 보면 고등학교 때는 기초학력 진단을 하면 반별,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드러나 그럼 결국 교육청과 교육부의 숙제가 되니 다들 하기 싫은 것. 아니요, 선생님들이 어쩜 이렇게 똑똑하신지 모르겠어요. 교육청, 교육부와 그리고 학교 간에 같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괴리가 심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학력 진단검사 자체가 주먹 구구식이다. 체계도 없고 학교별로 각자 아닌 결과가 나와도 학생이나 부모가 인정을 안 한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바로 이 교육청에서 해야죠. 주먹 구구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면 교육청에서 그 시험을 주관해야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줄 세우기라는 인식은 정말로 교육에서 이 대학 없이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1980년대나 1990년대나에서나 가능하지 지금은 2020년대예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또 전문직이나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기인데 무조건 대학을 줄을 세워서 아무런 과나 상관없이 대학만 좋은 데 가면 다 된다라고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는 거를.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으면 누구의 손해인가요? 바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사도 좀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 협력 선생님께서 자고 있어요. 협력교사죠. 얼마 전에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향해 외쳤다. 교실 뒤편 의자에 앉아있던 협력교사가 조는 모습을 본 것이다. 협력 선생님은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학교에 배치한 기간제 교사다. 이 학교 관계자는 미리 협의도 없이 계약 일주일 전에 협력교사가 학교로 갈 것이라는 교육청의 통보를 받았다며 서로 갑자기 한 교실에 두 교사가 있게 되니 마땅히 뭘 할지 모르셨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졸고 있는 이 협력교사도 문제죠. 아무리 일이 없어도 조는 건 안 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일을 찾던지 아이를 한 명 한 명 돌보아보면서 계속 라운딩을 하던지 계속 돌아다니시던지 하셨어야 되는데 조는 모습을 아이에게 들킬 정도의 협력교사면은 우리가 협력교사를 뽑을 때에도 협력교사가 과연 이 협력교사에 지원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자질이 있는가를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도 공인된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협력교사 제도는 원격 수업으로 인한 기초학력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사실상 유일한 현장 지원책이다. 그리고 30명 이상인 초 1학년, 3학년 과밀학급에 배치한다. 전국적으로 약 1900명이나 배치됐습니다. 이 1900명이나 배치된 이 사안에 대해서 좋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잘못 운영한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을 무시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거세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 교실 두 교사로는 기초학력 붕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평가 줄세우기라는 일부 교육단체의 반발만 의식해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진단마저도 회피했다. 라는 문제점을 들고 있다. 한 교사는 제대로 된 진단이 없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교육청과 학교 현장 간의 이 괴리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그 다음 것도 볼까요? 학력저하 진단해야 처방할 텐데 교육감 받아쓰기도 못 보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2. 오늘 선생님한테 쪽팔리게 혼났다. 수도권 중학교 김모 교장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교사가 보여준 학생들의 수학 답안지와 일기장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도무지 왜 이렇게 쓴 건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다. 분수 덧셈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40명 중에 40명이 5분의 2라고 답을 써놓은 상태였다.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고 누적됐구나 싶더라고요. 초3 때 분수의 기초를 제대로 못 배우고 한글에서 쌍지읒을 모른 채 쭉 올라온 거죠. 지금 어머님들이 교육 학교 현장에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요? 되게 수준이 낮습니다. 배우는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걸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서 중학교에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학력 저하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면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일단은 공부 방법이 잘못됐고 공부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인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편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평가입니다. 평가라는 거는 정말 줄 세우기가 아니라 과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이해 못한 부분은 어딘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피드백 같은 도구예요. 피드백 도구가 바로 평가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머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나오면은 우리 아이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심산으로 또 사교육을 많이 보낸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줄 세우기를 안 하는 지금 사교육을 보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보내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를 충분히 명확하게 가리켰다라는 이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도 교사의 어떤 반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매우 바쁘죠?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고 아이 케어까지 해야 되고, 하지만 분명히 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칠 부분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전문직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이지 않다면 초등교사를 전문직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의사를 전문직으로 부르죠? 근데 왜 의사를 전문직으로 부르죠? 의사가 수술 아무렇게나 하면 전문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교사가 해야 될 몫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6년 동안 시험을 안 보잖아요.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운 나쁘게 6년 내내 사명감 없는 선생님 만나면 이런 상태로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왜 교사들은 평가를 하지 않나요? 교사들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만족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이 사교육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국내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교육계의 수면 위로 제가 민낯이라고 얘기했죠.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엄마들이 이거를 인지했어요. 교사들은 그 물밑의 근본 원인이 진단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교육당국이 일부 교육단체의 반발에 밀려 수년간 초중학생의 학력 확인에 손을 놓았고, 여기에 원격 수업까지 더해지자 기초학력 참사가 일어난 거죠. 엄마는 몰랐어요. 학교에서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뭘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학부모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학부모님들도 너무 우리 아이만 내세우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사는 교육의 문제를 떠안고 가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학부모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는 이번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깨닫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볼게요. 아픈 곳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 헛발질 대책. 이미 수년 전부터 교육부도 교육청도 전국이나 지역 단위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요. 평가 권한을 교사에게 넘기라며 기초학력 진단 검사조차 반대한 일부 교육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모든 게 교사 자율이니 기초학력 진단도 안 해도 그만이고 그 결과도 예전엔 교육부나 교육청에 보고해야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교육청이라는 곳은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시험지를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그 기준이 되게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점 맞았다. 그러면 나는 되게 뭔가 부족하다.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80점 맞았다. 제대로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아주 정확한 내용을 다 꿰뚫을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10점이나 80점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는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나는 조금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기준을 세워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없고 어떤 학교는 A 검사지, 어떤 학교는 B 검사지, C 검사지, D 검사지, 난이도는 얘가 높았고 낮았고 진짜 낮았고 진짜 높았다. 이런 들쑥날쑥한 시험 제도로 어떻게 이게 줄 세우기보다 더한 거죠. 중구난방이고 정신이 없으니까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교육에 더 의존하고 이 사교육에서 더 공부를 해서 사교육에서 말하는 대로 공부를 바짝 시켜야지 우리 학생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사교육은 오히려 부모님과 학부모님과 조금 더 접근하기가 가깝습니다. 학교 현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인천의 또 다른 초등교사는 교육감들이 나서서 선생님들에게 초이름 받아쓰기나 일기쓰기 시키지 말라라고 지시하니 교사들도 편안해? 안 하고 말지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글이나 맞춤법 체득을 제때 지원할 시기만 늦어지고 있다. 지금 이 받아쓰기라든지 일기쓰기는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제때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그럼 한글을 제때 그때 배워야지. 한글이 기본이잖아요. 얘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도구라고 했잖아요. 이 수단과 도구가 완성이 돼야지. 준비물이 있어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문제를 읽고 수학 문제를 푸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학생들은 초1부터 중1까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2가 되고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야 무너져 내린 걸 절감한다. 표준화된 검사가 있어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정하는데 그럴 기회 자체가 없게 된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A라는 병원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귀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은 A라는 병원에 가는 것이 저한테 좋을까요? B라는 병원에 가는 것이 저한테 좋을까요? 당연히 A라는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계속 검진을 했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상태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로.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내 어떤 건강상의 어떤 표면적인 거를 체크한 다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에게 어떤 올바른 정확한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B에 가면 저 검사를 도로 다시 다 처음부터 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서울 지역 한 고교교사는 기초학력 진단을 하면 반별,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드러나고 결국 교육부와 교육청이 숙제가 되는 셈이 다들 하기 싫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다음 기사입니다. 기초학력 책임 기간제의 외주와 비판. 이런 상황에서 교사와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초1, 초3 과밀학급에 파견한 기간제 협력교사 제도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황당하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떼운 거예요. 그리고 퇴직교사라뇨.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실제 협력교사 중에는 초등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중등 자격 소지자. 이것도 문제죠. 초등학생 자격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초학력을 올린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교원 자격증을 갖고 학습지 교사를 하던 이들도 있다. 교사들은 때로 이들에게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습지는 그래도 저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소지자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초등학생에 대한 이런 발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기초학력이라 그래서 무조건 그 학습 공부에 관련된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학년별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가가야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다가오는지 등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경기 A초 교사는 반을 2개로 나누면 좋으련만 과밀학교라 남는 교실이 없으니 결국 교사 2명이 한 교실에서 어색한 동거. 그리고 그것도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뭔가 가르쳐주고 있으면 주변에서 듣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으면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냥 상황만 봐도 시끄럽잖아요. 만약에 같은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같은 한 공간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현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 지도는 일반 지도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빨리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배운 것처럼 1년에 요만큼 배웠으니까 얘도 1년에 요만큼 배우면 얘는 계속 뒤처지잖아요. 뒤처진 만큼 따라가려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이력 가진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면접으로 혹은 시험으로 알아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내용을 주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한번 해봐라. 그래서 면접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건 수업 중간에 짬을 내 몇 달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교실에서 2명의 교사가 수업하는 것 또한 서로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협력교사를 투입하다 보니 서로의 역할이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연한 겁니다. 김경회 성신여대의 교수는 결국 아이들을 이끌 사람은 담임이라며 과거처럼 교사들에게 별도의 수당 등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담임들을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또 별로입니다. 초등교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학력 미달인 친구들, 좀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따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장을 마련해야 되고, 여기에 담임 선생님보다는 더 전문가가 비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 우리 지도사 같은 경우에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배치해야 돼요. 이 초등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한다 한들 초등교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 한 명이기 때문에 능력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지역 중 1 담임인 이모교사 역시 방과후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보충 지도를 해야지. 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수업 시간에 일시적인 지도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 제대로 보충을 못하면 영원히 못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교사들, 애가 부족하다 하면 학부모 펄쩍, 학부모, 교사들 강의에 적극적이지 않아.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한데요? 수학이 너머로 냉랭함이 느껴졌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3학년 지훈이 부모에게 수학과 국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 방과후에 남아서 보충 수업. 그러니까 또 이제 학부모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학부모의 돈을 통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교육은 싸지가 않죠.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들 아이의 성적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빨리 인정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여기서 배우면 더 나아질 수 있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에게 전화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난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의 이 말을 믿고 우리 아이가 더 나아지기, 그 대신에 체크를 해야죠. 근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항의할 수 있죠. 근데 이 교사는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 기초학력 부족하다는 교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또 왜 이럴까요? 교사의 전문성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과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네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 비대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현장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문제인 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체크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승진 같은 거 시험할 때, 승진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시험을 보잖아요. 은행 같은 그런 기관에서는 시험을 봅니다. 우리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전문성을 키우게 되는 일입니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전국 초중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초학력 붕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심화됐을 뿐 일찍이 이미 진단과 신뢰라는 교육의 두 축이 흔들리면서 무너져 왔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데 제가 말했죠?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기가 제일 힘들면 학력의 개념이 달라졌는데 읽기 세마기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내겠다며 화를 낸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도 이러한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관심과 지도를 원하는데 교사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가우지도 못한다고요? 공교육에서 교사가 잘 못해서 기초학력 미달이나 같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개별 지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문제가 뭐예요? 교사의 전문성도 문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신뢰가 무너진 것도 문제고, 학부모님들의 자기 아이만을 위한 이런 방어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심도 있는 기사를 봤어요. 저도 이거 일찍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핏대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는데 지금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많은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일단 협력교사, 퇴직교사 안 됩니다. 퇴직교사라니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협력교사 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방과후로, 왜냐면은 아이들이 지금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빠른 시간에 진도를 뽑아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를 초빙하세요. 그쵸? 그리고 이 협력교사를 뽑을 때 문제를 주시고 수업 시연을 꼭 해보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협력교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판별이 되지 뭐로 도대체 판별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연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은 교사의 전문성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교사들이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전문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이미 이 전문직이라는 말을 학부모님들은 되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리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직입니다. 의사들이 9시에서 4시 하면 땡 하고 집에 가지 않잖아요. 의사들도 전문직입니다. 하지만 사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해야 돼. 그래야 부끄럽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부모의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뭐라고 했죠? 자기 돈을 들여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돈을 들여서 교육시키고 돈을 들여서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아이 키우는데 3억이 든다. 이게 바로 학부모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은 모든 아이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 아이는 이 부분이 부족해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얘만 보고 얘는 괜찮네. 우리 아이만 이 부분을 못하네라고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성장하는 중인데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성장하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잘 성장하면 나중에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로 사회에 나갔을 때 무난히 그 사회에 적응해서 잘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끼어들어서 의기소침하고 있는 거, 또 시행착오하고 있는 거를 방해한다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힘들어해요. 적응을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학부모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전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부족하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님들도 인식을 바꿔서 선생님이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를 맡기면 우리 아이가 지금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괜찮게 진도를 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학부모가 진짜 진정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교사에게 전달해서 교사가 이로 인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정중하게 중요한 건 이거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교사도 학부모를 바라볼 때 이 학부모는 굉장히 부잣집 학부모다. 이 학부모는 되게 가난한 집 학부모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인식,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잘못된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게 되게 마음에 걸려서 오히려 더 그렇게 방어를 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3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내 공감과 그리고 또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이러한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이제 많은 추천 영상으로 떠서 다양한 분들, 다양한 그 교육청에 계신 분들, 교사분들, 학부모분들이 모두 다 보고 정말 건전한 교육 문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